하늘에 별이 별나게 많은 첫가을 밤이었다. 아이는 전에 땅 위에 이슬 같지만 느껴지던 별이 오늘 밤엔 그 하나가 꼭 어머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수많은 별을 뒤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곧 안에서 누구를 꾸짖는 듯한 아버지의 음성에 정신을 깨치고 말았다. 아이는 다시 하늘로 눈을 부었으나 다시는 어느 별 하나가 어머니라는 환상을 붙들 수는 없었다. 아쉬웠다. 다시 아버지의 누구를 꾸짖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이는 아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창 가까이로 갔다. 안에서는 아버지가 두 번 다시 그런 눈치만 뵀단 봐라. 죽여 없애고 말 테니 꼭대기 피도 안 마른 년이 누굴 망신시키려고 하는 품이 누이 때문에 여간 노한 게 아닌 것 같았다. 좀한 일에는 노하는 일이 없는 아버지가 이렇도록 노하면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었다. 의붓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좌우간 그 편 집안을 알아보시그래 하는 말이 들려나왔다. 이어서 여전히 아버지의 알아보긴 쥐뿔을 알아봐 하는 노기에 찬 음성이 뒤따랐다. 이번엔 누이의 나직이 떨리는 음성이 한번 동무에 오래비하여 했다. 이젠 학교도 그만둬라 하는 아버지의 고함에 누이 아닌 아이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누이가 호리호리한 키에 흰 얼굴을 한 청년과 과수노파가 살고 있는 골목 안에 마주 서 있는 것을 본 일이 생각났다. 그때 누이는 청년이 한반 동무의 오빠인데 심부름 왔었다고 변명하듯 말했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저 모른 채 하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누이 같은 여자와 좋아하는 청년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청년과 누이가 만나는 것을 집안에서도 알았음이 틀림없었다. 지금 안에서 의붓어머니의 낮으나 힘이 든 음성으로 예, 넌 또 웬 성냥 장난이가 하는 것만은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 이복동생을 꾸짖는 소리리라. 요사이 차차 의붓어머니가 어렵고 두렵기만 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네를 골고루 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아이는 동복인 누이의 일로 의붓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이 아버지에게보다 더 안 됐다고 생각됐다. 다시 의붓어머니의 조심성 있고 은근한 음성으로 넌도 생각이 있겠디만 이제 내게 잘못이라도 생기면 땅속에 있는 너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내가 낯을 들겠니? 자 이젠 내 방으로 건너가거라 하며 아이는 이번에는 의붓어머니의 애정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정말 누이가 돌아간 어머니까지 들추어내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가는 용서 않는다고 절로 주먹이 쥐어졌다. 어디서 스며오듯 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 다시 그런 일만 있었단 바라. 초매로 묶어서 강물에 집어넣고 말디 않나 하는 아버지의 약간 노염은 풀렸으나 아직 엄한 음성에 아이는 이번에는 또 밤바람과 함께 온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꽤 쌀쌀한 어떤 날 밤이었다. 의붓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애걸하다시피 하여 학교만은 그냥 다니게 된 누이 보고 아이가 우리 산보가 했다. 누이는 먼저 뜻하지 않았던 일에 놀란 듯 흐린 눈을 크게 떠보이고 나서 곧 아이를 따라 나섰다. 밖은 조각달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이 불어올 적마다 별들은 빛난다기보다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앞서 대동강 쪽으로 난 길을 접어들었다. 누이는 그저 아이를 따랐다. 어둑한 속에서도 이제 누이를 놀래어 주리라는 계교 때문에 아이의 얼굴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강둑을 거슬러 오르니까 더 서늘어웠다. 전에 없이 남동생이 자기를 밖으로 이끌어낸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눈치로 그러나 즐거운 듯이 누이가 아이에게 춥디 않니? 했다. 아이는 거칠게 머리를 옆으로 저었다. 젖고 나서 어둠으로 해서 누이가 자기의 머리 저음을 분간치 못했으리라고 깨달았으나 아이는 잠자코 말았다. 누이가 돌연 혼잣말처럼 사실 나 혼자였다면 벌써 죽고 말았어. 죽고 말디 않고 삶은 뭐하노. 그래도 네가 있어 그렇디. 둘이 있다 하나가 죽으면 남는 게 더 불쌍할 것 같아서 난 정말 그래. 하며 바람 때문인지 약간 느끼는 듯했다. 아이는 혹시 집에서 누이의 연애 사건을 알게 된 것이 자기나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에게 고자질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누이를 쓸어안고 변명이나 할 듯이 획 돌아섰다. 누이도 섰다. 그러나 아이는 계획해온 일을 실현할 좋은 계기를 바로 붙잡았음을 기뻐하며 누이에게 "촌에 벗어라!" 하고 고함을 치고 말았다. 뜻밖의 당하는 일로 잠시 어쩔 줄 모르고 섰다가 겨우 깨달은 듯이 누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저고리를 벗고 어깨 치마를 머리 위로 벗어냈다. 아이가 치마를 빼앗아 땅에 길게 폈다.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가루 넣어라!" 했다. 누이는 또 곧 순순히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이는 치마로 누이를 묶어 강물에 집어넣는 차례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하는 일이면 누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 한거 없이 도리어 어머니다운 애정으로 따라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며 누이가 돌아간 어머니와 같은 애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치마 위에 이미 죽은 듯이 누워있는 누이를 그대로 남겨둔 채 돌아서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 누이는 시내 어떤 실업가의 막내 아들이라는 작다할 만한 키에 얼굴이 검푸른 누이의 한반 동네 오빠라는 청년과는 비슷도 않은 남자와 아무 불평 없이 혼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결혼하는 날 누이는 가마 앞에서 의붓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는 무던히나 슬프게 울었다. 아이는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누이는 동네 아낙네들이 떼어놓는 대로 가마에 오르기 전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자기를 찾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는 그냥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누이가 시집간 지 또 얼마 안 되는 어느 날 별나게 빨간 놀이 진 늦저녁 때 아이네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아이는 언뜻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는 지난날 누이가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뒤에 과수노파가 사는 골목 안에 묻어버린 인형의 얼굴이 떠오를 듯함을 느꼈다. 아이는 골목으로 갔다. 거기서 아이는 인형 묻었던 자리라고 생각 키우는 곳을 손으로 팠다. 흙이 단단했다. 손가락을 세워 힘껏 파댔다. 없었다. 짐작되는 곳을 또 파보았으나 없었다. 벌써 썩어 흙과 분간치 못하게 된 지가 오래리라. 도로 골목을 나오는데 전처럼 당나귀가 메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전처럼 당나귀가 아이를 차지는 않았다. 아이는 달구지체에 올라서지도 않고 전보다 쉽사리 당나귀 등에 올라탔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 나처럼 "우리 누이를 왜 주겐? 왜 주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당나귀가 더 날뛸수록 아이의 "왜 주겐? 왜 주겐?" 하는 지름소리가 더 커갔다. 그러다가 아이는 문득 골목 밖에서 누이의 "대런!" 하는 부르짖음을 들은 거로 착각하면서 불어 당나귀 등에서 떨어져 굴렀다. 이번에는 어느 쪽 다리도 삐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제야 눈물이 괴었다. 어느새 어두워지는 하늘에 별이 돋아났다가 눈물 괴인 아이의 눈에 내려왔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런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에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 속의 별을 내몰았다.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소녀는 누이의 별도 어머님처럼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없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녀는 눈을 감으면서 눈 속의 별을 내몰면서 이 소설 별은 끝이 나는 것인데요. 눈과 별,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존재 두 가지입니다. 별은 엄마이기도 하고 누나이기도 하고요. 이 별이 소년의 눈에 내려옵니다. 오늘은 눈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과 약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블루베리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요. 눈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이 염증은요, 눈을 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음식 중에서 특히 눈에 좋은 것이 블루베리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드시면 안구 건조에도 좋고요. 눈의 피로나 시력 감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 그리고 야맹증 같은 게 나타나는데요. 이 블루베리가 노안과 야맹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의 망막에는 로놉신이라는 색소가 있는데요. 이 로놉신이라는 색소가 부족해지면 시력 저하와 눈의 피로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블루베리의 푸른색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로놉신이라는 색소의 제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시력 저하와 눈 피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눈을 맑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도움이 되는 거, 약재 중에서는요. 눈에 도움이 되는 약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구기자입니다. 네. 복로장생 저희 방송 62회에서 구기자를 소개해드렸죠. 구기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복로장생 62회를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구기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시력에 도움이 되는 약재 중에서 구기자를 최고로 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기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루테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아잔틴 성분도 들어 있거든요. 이 제아잔틴 성분은 루테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황반에 있는 색소인데요. 노란색 그러니까 황색이죠. 황색을 띠는 색소이고 눈에 반드시 필요한 색소이죠. 그런데 이 구기자가 노화와 관련된 시력 손실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연구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구기자가 제아잔틴 수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따로 눈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기자를 차처럼 꾸준히 섭취하시면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자연적인 식품에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기자를 섭취하는 방법, 마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1리터에 구기자 20g을 넣고 중간 정도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1시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래서 끓여진 다음에 한 번에 120cc 정도를 한 번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2번 정도 구기자를 끓인 상태로 물을 마시면서 몸 상태와 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눈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준 식품, 약재, 블루베리와 구기자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채소 중에는 당근입니다. 네. 당근은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채소죠.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비타민 C, 비타민 E와 더불어 3대 항산화 비타민이죠. 그래서 당근을 많이 먹으면은 망막 세포를 파괴하는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안을 예방해주고 눈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황순원의 별을 읽어보았고요. 눈을 별처럼 밝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식품과 약재들 3가지 말씀드렸죠. 블루베리, 구기자, 당근. 블루베리, 구기자, 당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을 별처럼 밝고 빛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요. 블루베리, 구기자, 당근을 평소에 열심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